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5월 1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레버리지를 투자하고 있는데 어저께 미국이 폭락을 했네요. 우리 장도 폭락을 하는 와중에 다행히 폭락세가 조금 완화가 됐죠. 오늘 미국 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일 우리 장이 또 변화가 있겠죠. 어, 추세 투자는 대응입니다. 지금은 예측 투자가 아니라 대응. 오늘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오늘 이제 좀 주식을 정리를 하려고 했다가 어제 한 3분의 2 정도, 레버리지 3분의 2 정도를 정리하고 어제 저녁에 나스닥이 폭락을 한 걸 보고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봤는데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환율이 그렇게 요동을 치질 않았어요. 환율이 요동을 치지 않았고 국채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라고 나와 있는 것이 뭐 금리라든지 미래에 실물 경기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진다.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나온 거는 예상된 거 아닌가요? 제가 한 달쯤 전에 그 실적 피크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 기록을 해놨었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게 그때 당시 이제 주가가 막 떨어졌을 때 나스닥이 막 4% 이렇게 빠졌을 때 그때 실적 피크가 분명히 왔을 거다. 앞으로는 실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근데 그때도 이제 뭐 그게 아니다. 금리 이슈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벌써 이제 주가에 다 녹아들었는데 굳이 그리고 어저께 나스닥이 하락한 걸 보니까 제가 가장 싫어한 물 흐르듯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꾸준히 하는 일봉 한번 보십시오. 나스닥 일봉을 보시면 기분이 되게 나쁘게 흘러내렸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심리가 많이 위축해 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호재, 악재, 차트, 뉴스 다 필요 없다. 심리가 깨져버리면 끝이다. 어제도 그렇게 심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스닥이 저 정도로 박살나고 미국장이 저 정도로 박살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대응을 해야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견고해요. 환율 요동 안 쳤어요. 적어도 어저께 마이너스 4% 떨어지고 우리가 지금 1900 아니 26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늘 2590 몇에서 끝났고요. 2600선에서, 이거 왜 글씨가 이러죠? 26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환율이 그렇다고 하면 어제 그렇게 폭락을 했다 그러면 적어도 이거 팔자나 구자가 나와야겠죠? 1280이나 1290대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요동을 안 쳤다. 그리고 되려 미국 10년물 국채는 하락을 했다. 별로 요동도를 안 쳤다. 그죠? 미국 달러 지수, 중국 위안화 다 괜찮아요. 원화도 괜찮습니다. 사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1240원 미만으로 들어가야지 안정권. 그죠? 아직도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도 괜찮다. 지금은. 지금 주가 지수, 지금의 어떠한 뉴스, 이슈, 그 다음에 어떤 심리 이런 거를 봐서는 그렇게 나쁘질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생각보다 안 좋다.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장은 이렇게 끝났고요. 중국 항생이 많이 깨졌어요. 텐센트 이슈가 좀 있죠. 텐센트 지금 실적들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주가들이 폭폭 빠지거든요. 그리고 깜짝 놀란 거는 이따 좀 밑에 말씀드리는데 미국 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 저게 진짜 미국인가? 진짜 돈 가지고 장난을 쳐도 저렇게 장난을 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이렇게 끝났다. 그리고 금값 뭐 오른 게 없죠. 원자재 값 다 하락하고 기름값은 다시 100%를 향해서 쭉쭉쭉 내려가고요. 요동을 치는 거예요, 지금. 터키 리라 다시 16. 그죠? 14를 보고 이제 15를 봤는데 16을 보게 생겼네요. 터키는 뭘 도대체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어요. 베트남 주가가 폭락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미국이요. 다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는 거는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빠져야 되는데, 진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게 이 상태에서는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주식을 다 빼놓고,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고버스보다는 레버리지할, 또,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고버스는 아닌 것 같다. 2600, 6 죄송합니다.
2600포인트 미만에서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걸 봐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리 안 했습니다. 뭐 내일 정리하면 되죠. 아직까지는 좀 버틸만 하다. 그리고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다. 그리고 미국은 요렇다. 그리고 제가 캡처를 한 게 오늘 일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왔거든요. 8시 12분에 캡처를 했어요. 그러더니 S&P 빅스 지수가 대략 플러스 1.5, 그 다음에 S&P하고 나스닥이 대략 1.2% 정도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닥스가 대략 2% 정도 마이너스로 이제 시작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거예요. 이게 미국입니까? AMD 어저께 8% 올랐는데 6% 빠지고, 그죠? 페덱스 8% 빠지고, 제네럴 GM 5% 빠지고요. 테슬라 6% 빠지고, 애플 5% 빠지고. 야, 그러면 그제 주식 팔았던 사람은 주가가 피고 올라가니까 이게 뭐야 해가지고 또 샀을 텐데, 그럼 오늘 또 빠지고, 그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야, 그냥 10% 날라가네요. 이틀 사이에. 이게 주식입니까? 이게 미국입니까? 이거 디커플링 나야 돼요. 우리나라 이거 못 따라갑니다. 참. 그리고 환율이에요. 원달러 환율. 견조하다. 제가 이거 보고 좀 한번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환율 견조하다. 그죠? 만약에 어제 마이너스 4% 정도 빠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이 요동치면서 외국인들이 장난질을 쳐야 되고, 그죠? 해야 되는데 외국인도 오늘 매도세가 거진 없었어요. 어, 그러면서 환율도 안정적. 사실 이 환율도 낮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높거든요. 근데 환율이 요동을 치지를 않았다. 그리고 코스피 뭐 한번 버텨볼게요. 저는 요거는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 위에서만 놀아라. 이 위에서만 놀아라 했는데 깨졌네요. 그죠? 그러면 요것만 볼게요. 요거 깨져 내려오면 일단은 주가 정리, 주식 정리. 고버스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온 뉴스라든지 지금 나온 차트, 이 뉴스 가지고 고버스를 산다? 위험합니다. 예. 만약 고버스를 산다 그러면요. 이게 이만치 깨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요 저항선에 걸릴 때, 이 라인에 걸릴 때, 그죠? 이때 고버스를 투자할게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겠죠. 여기서 깨져서 내려오면 다시 올라오기 힘들 겁니다. 아니면 이게 바닥 라인이 돼가지고, 붙어서 올라갈 수 있겠죠. 한번 기다려 볼게요. 나스닥도 그죠? 오늘 이거 깨지면요. 그냥 내일 정리할게요. 그리고 좀 쉬면 됩니다. 뭐, 손해본 것도 없고, 어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수익도 났고요. 괜찮습니다. 버틸만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안 판 이유가 이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다시 한번 이제 그 힘을 받는 그런 시기잖아요. 오늘 양봉이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그죠? 그러면 그냥 요거 딱 저항선 되는데, 그죠? 저항 받은데. 그럼 저항선을 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간다? 아니면 여기서 논다? 뭐, 이제 그, 금리가 올라가고, 아니면 뭐 코로나가 완화가 되고, 아니면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무슨 이유가 있더라도 주식은 항상 계속 빠질 수는 없잖아요. 어디선가는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어야 돼요. 이 구간이 아니라 나는 이 구간이었으면 좋았겠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견조해요. 삼성전자도 이 라인 무너지면요. 주식 정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하이닉스도 똑같죠. 그죠? 저항.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저항, 저항, 저항. 그 가운데 지금 딱 눌려 있잖아요. 그죠? 딱 눌려 있잖아요. 요거 깨지고 내려가면요. 뭐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그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질 것 같진 않아요. 내일 깨진다 그러면 대응을 해야죠. 그리고 외국인 동향인데요. 이렇게 좀 작게 해서 보면요. 그죠? 외국인들이 그죠? 어저께 나스닥이 마이너스 4%가 떴는데, 과거에 마이너스 4% 떴을 때 이렇게 뺐는데, 그죠? 이 기관이 좀 뺐어요. 기관이 한 1,000억 정도 빼고, 금융투자가 나머지 한 3,800억. 글씨 되게 못 쓴다. 이렇게 뺐거든요. 금융투자가 뺀 거는 뭐, 그저 그렇고. 대려 이제 그, 연기금은 좀 사들이고, 그런 모양새예요. 그죠? 애매한 모습? 그냥 요거 가지고 뭐 주식이 내일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런 게 아니라 매일 보는 거니까 애매한 모습? 애매해. 그죠? 그리고 우리 개미들 착살나고 있죠 지금. 제발 이거 이게 뭐냐면요. 신용융자 잔고예요. 그죠? 쭉쭉쭉 빠지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18일 기준으로. 그죠? 쭉쭉쭉 빠지잖아.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빠질 때 손실 다 났잖아요. 기껏 올리는데 뭐가 올라갑니까? 빠지고 빠지고. 우리가 이게 주가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 제발 우리 개별주 투자를 할 때는요. 제발 레버리지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쓰지 마십시오. 신용 이거 미수금도 쓰지 마세요. 미수금이야 뭐 기간이 짧다고 하지만 그렇다. 그리고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뉴스가 나왔죠. 이 코로나하고 이상한 또 변이가 나오고 원숭이 투창이라는 게 나왔다. 점점 이 전염병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는 점점 관심이 많아져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코로나 이후에 이상한 병들이 많고 변이들이 많고 잘못돼가지고 나쁜 병 어떠한 그 병균하고 코로나하고 어떤 놈하고 만나가지고 변이가 일어난다 그러면 더 무서워지는 그런 상상도 하게 되고요. 옐런 재무장관이죠. 미 재무장관 옐런. 스태그플레이션 효과가 엄습한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했어요. 옐런이요. 왜? 옐런이 누구예요? 과거 연준 의장. 그죠? 이 사람이 굳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해요. 왜? 파월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요? 파월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요? 이렇게? 낑? 왜 얘기를 했을까요? 뭔가 있다. 그죠? 뭔가 있다. 오늘 뉴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뉴스를 한번 곰곰이 들어보시고 제가 마지막에 한 가지 화두를 한번 던져볼게요. 그죠? 미국 재무장관이 굳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IPEF, 그죠? 내일 이제 바이든이 와가지고 뭐라 샬라샬라 해야 되는데 IPEF 이게 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이 단어가 나와가지고 언론상에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대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국은 되게 싫어한다. 그죠? 중국은 싫어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이거 있죠? IPEF에 우리가 가입하면 중국하고의 사이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연구하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방송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옐런이 이거 얘기 예전에 나왔잖아요. 중국 관세 때문에 이제 이게 인플레잖아요. 관세. 세금 매기면 비싸게 물건을 가져오니까 이게 인플레거든요. 인플레를 낮추려고 10년 동안 공들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얻어낸 거를 이제 포기를 하겠다. 명분을 세워도 이따구로 세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좀 언론에서 엄청나게 까야 되는데 미국을 이거 할 때 예전에 경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8년도에 17년 18년도 이때. 그리고 미국이 휘발유 가격이 6.2달러,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4달러만 돼도 갤런당 4달러죠. 갤런이 3.8리터 정도 될 거예요. 갤런당 4.56달러를 기록. 그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달러만 돼도 난리가 나는 게 미국인데 8월에는 6.2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그죠? 계속 이상하게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옐런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죠. 기름값도 더 올라간다. 공포를 심어주죠. 그게 뭐겠어요? 빨리 나와라 이거예요. 제가 이게 어저께 말씀드린 거거든요. 미국 소비 둔화의 두 얼굴. 그죠? 월마트든 인플레 직격탄을 맞았다. 그죠? 1분기 순이익이 급감됐다. 폭락, 소비 둔화, 신호탄. 반면 상품에서 서비스로 이동 중 인플레 압박 완화. 그죠? 이게 어저께 월마트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러냐 이게 과연 나쁜 얘기일까? 파월은 지금 이거를 원하고 있는데 파월이 원하는 게 이건데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월이 원하는 건 뭐냐? 인플레를 잡아야 돼요.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는 올라가요. 그러면 일할 사람을 나오게 하면 되는데 이 일할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주식하고 코인이 폭등을 하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부동산이 폭등을 하면서 은퇴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은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은퇴한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이제 돈 있으니까 나 이제 은퇴해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안 하고 은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서 사람을 필요하다 그러면 이 사람을 땡겨다 쓰려고 그러면 임금을 올려야 돼요. 임금을 올려야 돼요. 임금을 올려야 되니까 고임금.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사람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실업률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실업률을. 완전 고용이 너무 안 좋은 거거든요. 완전 고용이라는 게.
그러면 실업률을 올려야 돼요. 실업률을 올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이 일단 깨. 이 사람들 돈 없게 만들어야 되죠.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죠. 코로나 박살내. 코인 박살내요. 부동산 박살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일터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주식 깨졌네. 난 이제 돈 없네. 일하러 가야지. 코인 깨졌네. 일하러 가야지. 부동산 깨졌네. 일하러 가야지. 은행에 예금해놓은 돈 다 썼어. 일하러 가야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하러 현장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실업률은 점점 올라가겠죠. 그죠? 실업률은 올라가면서 임금 상승률은 억제가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압박에 도움이 된다. 좀 어렵나요? 살짝 이해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말 같은 소리냐, 어디서 개소리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경기가 좀 안 좋아요. 주가가 막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횡보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는데 진짜 좋은 기업이에요. 괜찮은 기업. 근데 그 기업을 주식을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뭐 회사는 괜찮은데 돈을 못 벌어. 그러면 그 회사에서 크게 한번 이제 그 결단을 내립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재무제표를 확 좋아지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해고. 해고예요, 해고. 사람을 자르면 돼요. 이건 뭐 정리해고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명퇴가 될 수 있죠. 이거를 해버리면 재무제표가 쑥 올라가요. 그렇다 그러면 어느 기업이 정리해고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회사 주가가 폭락을 할까요? 쭉 올라갑니다. 네. 상승을 해요. 이게 바로 주식이고 이게 투자예요. 우리가 파월이 원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잖아요.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만들고 국민들을 일터로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싼 일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싼 일자리. 비싼 일자리 말고 싼 일자리가. 그죠? 노예 같은 생활. 예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잡히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 뭐 됐나요? 뭐 설명하다 보니까 나도 꼬이네. 그리고 그죠? 미국 국채하고 중국 채권, 미국 국채하고 중국 채권하고 중국 국채하고 금리가 역전됐잖아요. 그죠? 이제 미국계 더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달러로 계속 빠져나갔죠. 그 얘기예요. 중국 채권 보유가 계속 줄어드는다. 4월에만 약 34조 원이 빠져나간다. 그죠? 빠져나간다 외국으로. 근데 이것만 빠져나가겠어요? 더 많이 빠져나가겠죠? 더 많이 빠져나가는데 또 문제가 뭐냐? 중국은 계속 경기 부양. 그죠? 방어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그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중국은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경기 부양. 왜? 중국은요, 코로나, 잡을 수밖에 없죠. 왜? 3월 달에, 3월이 아니죠. 3기, 10월 달에 시진핑 시황제 만드는 그런 당대회가 열리고 내년 3월 달까지 유지를 해야 돼요. 제로 코로나하고 경기 성장을.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이 가속된대요. 근데 베트남에 중국 기업들이 계속 가는데 베트남 주가가 그랬죠? 보여드렸잖아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폭락. 의미 없이 너무 폭락. 그죠? 15,000원인가? 1,500인가? 1,500에서 1,200까지 그냥 폭락.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좀 이따 뉴스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뉴스가 나왔으니까 잘 보다가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 ETF 한번 사와야죠. 우리나라에 그 ETF가 있죠? VN30. 그거 한번 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쩐지 이상하게 폭락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국에서 그리고 베트남이 계속 가고 있는데 그죠? 세계의 공장이 두 군데가 있죠. 지금 입장에서는 중국이 있고 베트남이 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또 하도 이제 베트남이 지랄을 하니까 베트남에서 또 인도네시아로 가게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기반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잘 넘어가질 않아요. 그래도 한두 회사들은 넘어가고 LG인가도 가 있고 삼성도 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죠? 코로나 대만은 확진자가 넘쳐난다. 그죠? 코로나는 지금 반반이에요. 엔데믹 반, 팬데믹 반. 확진자가 훅 늘어나가지고 팬데믹은 아니죠.
확진자가 확 늘어나는 거 반, 그 다음에 그 다 규제를 푸는 거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코로나는 반반. 그리고 옐런이요, 또 러시아 국채이자는 25일까지만 지급할 것이다. 그죠? 요것도 기억하세요. 옐런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러시아도 공격하고 안 좋은 얘기만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또 코로나 얘기죠. 12개국 방역 기준 완화. 그리고 원숭이 도착,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한번 추적을 하려고 제가 여기다가 밑에다 딱 써놨어요. 원숭이 도착. 지금 나온 게 뭐냐? 코로나. 예전에 아동 간염 환자가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요 기사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추적도 안 되고 요 원인도 몰라요. 무슨 바이러스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중국 새로운 변이. 그리고 변이가 BA2 스텔스 오미크론인데 BA2.12.1 뭐 이렇게 또 복잡하게 나가는 게 또 새로 생겼다 하고, 아프리카에서 코로나하고 아프리카 풍토병하고 이제 확산이 되는데 그게 만나가지고 새로운 변이가 나오지 않나 조심해야 되고, 이게 또 북한, 그죠? 북한에서 코로나가 지금 만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어떠한 변이가 생기는지 그것도 봐야 되고, 미국에서 조류 독감이 포유류에 이게 걸렸다. 포유류가 조류 독감에 걸렸다. 여우가 걸렸대요. 굉장히 많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인간까지 감염이 되는지도 요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원숭이 투창이라는 게 또 나왔답니다. 이런 게 왜 자꾸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다. 추적을 한다. 미국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스리랑카 결국 디폴트 났다. 베트남, 그죠? 베트남 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다 폭 떨어졌는지 이유가 여기 있죠. 주가 조작했대요. 엄청나게. 나중에 요거 구글링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폭 떨어졌겠죠. 떨어진 이유가 주가 조작이라 그러면 여기서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올라가겠죠. 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공장들이 넘어가면 베트남은 계속 올라가야죠. 기회는 왔다. 베트남 ETF 한번 사볼 만하다. 인도, 그죠? 날씨가 너무 덥다.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이 끝났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그 말씀 드렸죠. 제가 이제 화두를 한번 던져보겠다고. 무슨 화두냐? 달러요. 화두가 뭐냐? 달러 100원. 여기 문제가 생겨버렸죠. 달러를 미국에서 마구잡이를 찍어냈어요. 달러가 그냥 무한대로 나오는 게 무한대로. 달러가. 근데 이렇게 찍어내면 어느 나라든지 다 망해야 되는데 미국만 안 망해요. 왜? 이게 기축통화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유럽에서 생각하고 중국도 생각하고, 그래서 유로화를 통용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고, 중국은 위안화를 통용을 많이 시키려고 그래요. 통용을 많이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위해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돼. 그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쟁을 일단 일으켜요. 그러면서 누굴 공격을 해요? 유럽. 러시아 원유 때문에 유럽이 작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작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갖다 쓰게 해요? 미국산 가스, 미국산 원유. 그죠? 이걸 갖다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달러 가지고 장난 못 치겠죠? 그죠? 유로. 그 다음에 공격하는 게 어디예요? 중국. 중국은 벌써 10년 전부터 공격을 해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은 지금 달러 패권을 가지고 한다. 근데 이게 희한하게 잘 안 됐다. 어디서 안 됐냐? 러시아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 일으키기 전에요. 달러를 대략 외환보유고에서 한 11%인가? 요렇게 줄였대요. 전해가 45%였는데. 그리고 뭘 늘렸냐? 유로화. 유로화를 늘리고 위안화를 늘린 거예요. 위안화를 굉장히 많이 늘린 거예요. 이거 한 20% 가까이 늘렸대요. 그러니까 저렇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뭐를 하더라도 달러 비중이 적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유로화하고 위안화로 다 결제를 해버리면 되니까. 중국에서는 위안화 주고 물건 받아오면 되잖아요. 그죠? 물건 받아오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로화 가지고 거래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유로화라고 거래하는 게 여기서 루블이 나온 거예요. 루블. 그래가지고 루블 결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유럽 회사들이
유럽 회사가 있잖아요. 유럽 회사들이 루블을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로화를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루블을 사가지고 가는 거죠. 유로화는 유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유로화 가지고 유럽에다가 물건을 사오겠죠. 그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자도 갖고 뭘도 갖고. 어. 지금 이게 달러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안 망하잖아요. 아까 전에 그랬잖아. 25일 이전에 러시아 디폴트 만든다고. 안 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위기를 느낀 겁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가 이렇게 버티는 거 보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의심하는 거예요. 야, 달러 가지고 있다가 러시아처럼 작살나는 거 아니야? 근데 러시아가 달러 비중을 줄였더니 살아남네? 미국도 어떻게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급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경제, 거시경제, 전 세계 거시경제를 추락을 시킬 수밖에 없죠. 위기로 몰아넣은 다음에 새로 판을 짜가지고 다시 끌어올리겠다. 누구 위주로? 미국 위주로. 이게 저는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거 예전 방송에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전쟁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주돈이 헛소리를 했고요. 요거는 좀 잊어버리세요. 그렇다. 요거는 우리 이용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일 주식은요, 대응 영역에서 해야 되고. 그러면 한번 복귀를 한번 해볼게요. 주가가 폭락했을 때, 과거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 첫 번째 완전 고용일 때 폭락을 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후반부에 폭락을 했다. 그 다음에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더 하락을 했을 때 폭락을 하더라. 요런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완전 고용이죠. 근데 완전 고용 풀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금리 인상은 시작도 안 했고요. 그리고 성장률 아직도 뭐 빵빵하죠. 지금은 우리가 힘들다고 주가 폭락을 해도요, 제 주머니에는 돈이 빵빵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빵빵해요.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 아직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추락 안 했어요. 부동산 폭락하려고는요, 폭락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한 4, 5년은 걸립니다.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게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성장률이 천천히 하락을 하는 거지, 갑자기 폭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 애들은 저렇게 떠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흥국 위기, 요거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죠? 하지만 경기 안 좋아도 얘네들은 올림픽도 포기, 아시안 게임 포기, 다 포기. 왜? 10월 달에 시황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만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때까지 국민들을 조용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6일 날 금통위가 있고요. 내일 바이든이 옵니다. 그리고 IPEF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이 많이 하락할 거라는 경고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반반이다. 그죠?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그리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은요, 6월달.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 이슈에 대해서 멀어졌다 해가지고 제가 레버리지 쪽에 힘을 실었는데, 엄한 데에서 그냥 갑자기 미국 애들이 그냥 폭락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부터 이제 저렇게 심리가 무너져 버렸으니,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리고 전쟁은 장기전. 푸틴한테 철수할 명분을 줘야 되는데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게 누구예요? 미국, 러시아. 그죠? 미국하고 러시아 지금 뭐 별로 없어요. 예. 뭐 맥도날드 안 먹는다 그래서 죽겠습니까? 오히려 더 잘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공산당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산당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러시아가 25일 전에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내일 장은 대응입니다. 마지노선 깨지면요, 과감히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끝!